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현재 시간 아침 8시 56분입니다. 제가 출근도 못하고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문제로 위안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래 나왔던 건 어제 우리 코스피 중국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건 미국이 8월 31일부로 2천억 달러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던 게 한 달 전이죠. 그런데 8월 1일에 원래 이 뉴스 보시면 8월 1일날 나왔는데 이때는 블룸버그에서만 그냥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10%가 아니라 25%로 관세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8월 1일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정부가 이 블룸버그의 기사를 확인해 줬습니다. 맞다. 우리 10%가 아니라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웬만한 글로벌 시장, 미국은 올랐습니다. 미국은 애플이 대규모 실적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나스닥이 크게 올랐죠. 그러면서 다우나 S&P가 같이 다 거의 상승 직전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이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토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10%에서 갑자기 많이 바뀌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지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상향한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지난주에 퀄컴이 유럽의 NXP 반도체 회사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이유는 중국이 허가라고 하나요? 중국이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트럼프가 열받았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10%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니 중국이 최근 2달 동안 약 6%의 위안화를 절하해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엄밀히 계산해보면 지난 4개월 동안 약 9% 정도 위안화가 절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10% 관세 더 물려봤자 중국이 10% 가까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병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러면 똔똔 돼버린 거죠. 여기서 까진 건 반대쪽에서 메꾼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오케이 10% 좋아 그러면 25%까지 한번 절하해 볼래? 이러고 강공 드라이브를 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 첫째는 퀄컴의 NXP 인수 무산. 두 번째는 미국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한 중국의 위안화 10% 절하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엿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신호를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오케이 좋아 10% 절하해서 맞섰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25%로 관세 상향이다. 너희들 25% 절하해봐. 25% 피부로 안 느껴지죠? 도대체 25% 절하하면 위안화가 얼마냐면 지금 현재 달러당 6.9입니다. 약 6.87 정도 되는데요. 6.9로 놓고 25% 절하하면 위안화 8.6이 됩니다. 자, 8.6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중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들은 다 도망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아니 앉아서 25% 손실을 봐야 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야죠. 이렇게 되고 당연히 중국의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중국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물가 초토화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나겠죠. 중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유럽연합과 합의를 했죠. 거기에 25% 추가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이 두 가지로 중국 빨리 손들고 나와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백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지금 현재 엄밀히 외환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도이치뱅크의 지난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왼쪽이 상품과 서비스 트레이드 밸런스 무역 수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빨간색 그 점선이 있죠. 2018년 1분기에 트레이드 밸런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습니다. 중국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른쪽에 보면 서비스 수지인데요. 서비스 수지가 GDP의 1.2%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의 GDP가 약 6조 달러니까 1.2%면 꽤 크죠. 1%면 600억 달러 되는 거죠. 거의 700억 달러 가까이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최초로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경상수지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2018년 1분기에 상품 수지가 1분기에 210억 달러 적자를 냈고 다행히 2분기에는 310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수출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수입은 20% 증가하면서 적자를 냈거나 흑자폭을 줄여버렸죠. 그런데 이걸 경상수지 측면에서 보면 오른쪽 이 화면에 지금 오른쪽이 경상수지고요. 왼쪽이 해외 자본의 유출 유입을 그러니까 아웃플로우니까 유출이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이 올해는 GDP의 0.6%로 작년에 1.8%에서 급격히 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2019년, 20년에는 경상수지가 거의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인데 경상수지가 0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본수지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왼쪽에 아웃플로우, 캐피탈 아웃플로우인데요. 2018년 들어와서요. 1분기, 2분기 동안 아웃플로우,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위안화 약세죠. 위안화가 계속 절하가 되다 보니까 해외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가만히 앉아서 환차선을 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 나가버리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10% 절하로 나한테 대응했어? 그래 25%도 한번 절해해봐. 너희들 한번 죽어봐. 이런 거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요. 지난번에 트윗으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나 열받는다. 왜?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지고 달러화가 강세가 계속되면 미국 기업이 그렇게 불리하죠. 이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압박을 계속해서 만약에 31일자로 25% 관세를 부과가 되면 미국 물가에도 이건 뭐 100%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미국의 물가가 상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하다고 한 금리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 지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패드가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달러화 강세가 돼버립니다. 이게 또 미국의 딜레마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대로 문제가 있죠. 왜? 미국이 유럽과 공동 대응으로 WTO까지 바꿔버리겠다고 나섰고 10%가 아니라 25%의 관세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지금보다 더 심하게 위안화를 약세를 밀어붙이면 앞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해외 자본 더욱더 많이 유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출될수록 가속도가 붙고 중국 경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어제도 시진핑 주재로 내수부양,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안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패드가 금리를 인상하고 이것은 다시 달러화 강세를 일으키고 이 달러화 강세는 다시 위안화의 약세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이 그 다음에 여기에 25%라는 관세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항복해야 됩니다. 즉 이제 남은 기간 8월 31일까지 약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국은 고민할 시점이 왔어요. 어떻게 무슨 고민?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얼마로 줄일 것이냐, 얼마까지 줄일 것이냐를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경제 위축을 내수 부양과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과 자산 버블을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버블 언젠가는 터지죠. 언젠가는 터집니다. 시진핑 집권 내에는 터지지 않게 하려고 무슨 무진애를 쓰겠지만 결국 4년, 5년, 2020년 근처에서 이 버블이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가고 있고 중국이 항복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부분은 위안화로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까지 더 버틸 수 있느냐. 지난 2016년에요. 2016년에 위안화가 거의 7.0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우리 소로스 옹께서 위안화 공격하려고 하다가 개털리고 나갔죠. 그 당시에 이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이 약 1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 수준이니까 현재 6.87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일단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위안화의 환율과 완전히 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2016년 7.0까지 위안화 환율이 내려갔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당시에 1186원까지 내려갔었다는 사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현재 환율 달러당 1130원인데 만약에 7.0까지 위안화가 더 내려간다 그러면 1150원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위안화가 현재 6.87, 7.0까지 얼마 보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기간 동안 중국도 백기 드는 모양새에서 협상하는 모양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룰루랄라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밀리고 있다는 거죠. 이 중국 무역 때문인데요. 결국은 중국이 이제 곧 협상의 단계로 올 수밖에 없고 백기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주말 잘 쉬십시오. 여러분 안녕.